같이 사는 가족끼리 그 정도도 못 써요? 제가 며느리로 얼마나 고생하는데 명품 가방 하나 사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뭐라고? 내 노후 자금을 내 체면 치장에 쓰고도 당당하다고? 어차피 돌아가시면 다 오빠 몫인데 제가 조금 먼저 쓴 게 뭐가 문제예요? 솔직히 이 집에 사는 것도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쓴 거라고요.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다. 살아있는 나를 무시하고 내 땀으로 번 돈을 탐하다니. 어느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대화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시작 전에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람 설정도 눌러주시면 재밌는 사연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사연 들어보시고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65세 윤말순입니다. 일찍이 빚만 남긴 남편 대신 미용 가위를 잡았어요. 작은 미용실에서 새벽에 문 열고 밤에 불 끄며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아이 둘을 내 손으로 키웠어요. 딸은 스스로 일어나 공무원이 되었고 결혼도 잘해서 걱정할 일이 없었어요. 반대로 아들은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찬 듯 늘 무거웠어요. 대학을 중퇴하고 사업을 한다며 보증을 요구했어요. 저는 살림을 줄이고 밤 손님이 와도 머리를 깎아 번 돈을 모았어요. 그때부터 제 노후는 뒤로 밀렸어요. 아들의 이름은 이재민이에요. 저는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마음이 먼저 무너졌어요. 엄마, 이번이 마지막이야. 엄마, 투자금만 보태줘. 전화벨이 울리면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장부에 적힌 염색약 값보다 아들의 약속이 더 희미했어요. 갚겠다는 말은 늘 새로웠고 결과는 늘 같았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들 하죠. 저는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미용실은 제 두 번째 집이었어요. 의자 2개와 달력, 손님이 좋아하는 커트 리듬이 제 심장이었어요. 그 정성으로 제 아이들도 버텼다고 믿었어요. 딸은 휴가를 내서 검진을 함께 가자고 챙겨줘요. 아들은 검진 결과보다 차 키를 먼저 물었어요. 잠깐만 쓰고 올게. 40이 넘은 아들은 여전히 시장만 많았어요. 카페를 한다더니 커피콩 냄새만 풍기고 닫았어요. 온라인몰을 해보겠다더니 창고 대신 제 방을 뒤졌어요. 전기장판 값을 아껴 모은 비상금도 사라졌어요. 저는 묻지 않았어요. 대신 새벽에 미용실 불을 더 일찍 켰어요. 눈앞의 고단함을 견디면 언젠가 아이가 서 있을 거라 믿었어요. 믿음은 저의 마지막 사치였어요. 장부 맨 뒤쪽에 작은 칸을 만들어 노후 자금을 적어두었어요. 하루 10,000원씩, 잘된 날은 30,000원씩, 잔돈이면 잔돈대로 모았어요. 저는 약속 하나만 붙잡았어요. 내 노후는 내 힘으로 지킨다. 그런데 어느 날 재민이가 문턱을 넘으며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엄마, 내가 효도 좀 해보려고. 그 말에 저는 가위를 잠시 멈췄어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어요. 들었던 수많은 부탁과는 다른 빛깔이었어요. 저는 수건을 접으며 생각했어요. 내 기대가 또 저를 속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음 한쪽에서는 거친 불안이 일어났어요. 달콤한 말 뒤에는 늘 빈 그릇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아들은 전화를 다시 걸었어요. 엄마, 이번엔 제대로 할게. 아들이 효도라는 단어를 꺼낸 건 처음이었어요. 그 말이 귓가에 오래 맴돌았지만 쉽게 믿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수십 년을 미용실에 묶여 살며 겨우 노후 자금을 마련했는데 아들이 무너뜨릴까 늘 불안했거든요. 그럼에도 혼자 사는 나날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어요. 허리는 구부정해지고 무릎은 오래 서 있으면 시큰거렸어요. 그때 아들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같이 살면 우리 이번에 진짜 제대로 잘할게요. 혜진이도 같이 있으면 어머니가 덜 외롭고 건강도 챙길 수 있대요. 저는 가위를 내려놓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딸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딸은 늘 엄마 혼자 계시면 걱정돼. 필요하면 내가 가까이 모실게요. 했지만 저는 딸의 삶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게다가 손주까지 있는 집에 제가 얹혀 사는 건 부담이었어요. 결국 저는 아들의 제안을 들어주고 말았어요. 며칠 뒤 아들 부부는 짐을 들고 들어왔어요. 이삿짐이라 해봐야 캐리어 몇 개뿐이었지만 거실 한쪽은 금세 두 사람의 물건으로 채워졌어요. 혜진이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들어와서 살면 많이 편해지실 거예요. 제가 살림도 챙기고 공과금도 나눠 내고 장도 자주 볼게요. 그 말이 참 고맙게 들렸어요. 그동안 제 어깨를 짓눌렀던 집안일을 덜 수 있겠다는 기대가 스쳤어요. 아들 재민이도 옆에서 맞장구 쳤어요. 엄마, 이제 저희가 다 책임질 테니까 걱정 마세요. 엄마는 편히 쉬시면 돼요. 저는 마음을 놓고 싶었어요. 늘 실패만 했던 아들이 이제라도 책임감을 가지려나 싶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작은 의심이 꿈틀거렸어요. 처음 며칠은 달랐어요. 혜진이가 부엌에서 반찬을 만들고 재민이가 장을 보겠다며 현관문을 나서는 모습을 보니 이제 좀 안심해도 되겠구나 싶었어요. 저녁 밥상에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도 오랜만이었어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자 생활비 이야기는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냉장고는 여전히 제 지갑으로 채워졌고 공과금 고지서는 제 통장에서 빠져나갔어요. 저는 조심스레 물었어요. 재민아, 생활비는 어떻게 할 거니? 너희가 같이 살면 그만큼 부담도 나눠야지. 아들은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엄마, 지금은 사업 시작 단계라서 돈이 필요해. 다음 달부터 제대로 할게. 그 다음 달도 또 그 다음 달도 똑같았어요. 혜진이는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번 달은 상황이 좀 어려워요. 대신 제가 청소랑 빨래는 다 할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술은 웃고 있었지만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커져가고 있었어요. 딸이 전화를 걸어 걱정 섞인 목소리를 냈을 때 저는 그 불안을 감추고 괜찮다고 답했어요. 그날 밤 불 꺼진 방 안에서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내가 또 아들에게 속은 건 아닐까? 아침에 부엌에서 주전자 소리가 났어요. 끓는 물 김 사이로 혜진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공과금이 자꾸 밀리면 안 돼요. 제가 통장 관리랑 병원비 정리를 맡을게요. 재민이가 곧바로 거들었어요. 엄마, 요즘 인증 문자니 자동이체니 복잡해요. 다 우려 처리하면 엄마는 편하잖아요. 저는 손에 묻은 물기를 닦으며 한숨을 삼켰어요. 편해진다는 말이 달콤했지만 지갑을 넘기는 일은 달랐어요. 내 돈은 내가 알아야 마음이 놓여. 어머니가 보시긴 보시죠. 대신 실무는 우리가 할게요. 혜진이는 제 휴대폰을 가져가 알림 앱을 설치했고 키패드를 누르며 속삭였어요. 이 비밀번호는 제가 잊지 않도록 메모해 둘게요. 저는 숫자를 천천히 눌렀어요. 그 소리가 제 안의 마지막 경계가 부서지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점심 무렵 은행에 들렀어요. 직원이 제 도장을 확인하고 자동이체 변경서를 내밀었어요. 직원은 보안카드를 다시 만들자고 했어요. 저는 낡은 카드에서 새 번호를 받았고 OTP도 받았어요. 혜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들고 다니시다 잃어버리면 위험해요. 제가 가방에 넣어둘게요. 직원은 이체 한도를 묻더니 병원비를 이유로 상향을 권했어요. 재민이가 대답했어요. 확실을 대비해 올려주세요. 수도, 전기, 관리비, 병원비까지 여기로 묶어드릴게요. 혜진이가 먼저 사인을 가리켰어요. 어머니, 여기랑 여기요? 저는 조심스레 이름을 적었어요. 재민이는 옆에서 말했어요. 엄마 카드는 내가 맡을게. 긴급 상황에만 쓸게. 저는 물었어요. 긴급이 뭔데? 병원비나 갑자기 필요한 장복이요. 영수증은 다 보여드려요. 은행을 나오니 가을바람이 볼을 스쳤어요. 공기는 차가웠고 마음은 애매하게 따뜻했어요. 편해질지도 모른다는 안도와 알 수 없는 불안이 뒤엉켜 있었어요. 그날 저녁 혜진이는 장부를 들고 와 앉았어요. 가계부를 디지털로 옮겼어요. 앞으로는 앱에서 지출이 한눈에 보여요. 저는 물었어요. 그럼 내가 모르는 돈이 오갈 일은 없겠지. 그럴 리가요? 모든 알림을 제가 챙겨서 알려드려요. 며칠 뒤 휴대폰이 조용해졌어요. 예전엔 결제 문자가 바로 왔는데 알림이 뜨지 않았어요. 설정이 바뀐 건가? 재민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알림 소리를 꺼두신 거예요. 내가 다시 맞춰놨어. 책상 서랍에 두었던 통장과 도장은 이제 거실 서랍에 함께 들어갔어요. 열쇠는 재민이가 챙겼어요. 혹시 잊어버리시면 큰일이니 제가 관리할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살림이 정리되는 기분이 들었지만 손끝이 허전했어요. 그날 밤 저는 베개를 고쳐베며 스스로를 달랬어요. 믿어보자.
약속을 지키겠지. 천장 불빛이 희미해질 때쯤 멀지 않은 곳에서 카드 긁히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마음이 반짝 떨렸지만 저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정말 편해질 거라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마음이 서늘했어요. 아들에게 통장을 맡기고 나니 마음 한켠이 늘 불안했지만 그래도 효도하는 척이라도 하는 모습을 믿고 싶었어요. 하루하루 미용실에서 일하며 몸은 고되었지만 이제는 자식들이 조금은 짐을 덜어주겠지 하는 기대가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두툼한 우편 봉투가 날아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어보니 국세청에서 온 세금 고지서였어요. 미용실을 운영하며 꼬박꼬박 세금을 내왔는데 체납이 있다는 문구가 선명히 박혀 있었어요. 순간 눈앞이 아득해지고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세금을 안 낸 적이 없는데. 혼잣말을 내뱉으며 바로 재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재민아, 세금 고지서가 왔는데 왜 체납이라고 나오니? 내가 처리한다며 통장 가져갔잖아. 그러자 아들은 짧게 한숨을 내쉬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어요. 엄마, 요즘 공과금이랑 이것저것이 한꺼번에 몰려서 못 낸 거야. 다음 달에 내면 돼. 저는 속이 바짝 타들어가는 걸 느끼며 말했어요. 재민아, 세금은 늦게 내면 가산세가 붙고 더 큰 문제가 된다. 그 돈은 엄마 노후 자금일 뿐만 아니라 사업자 신용과도 직결되는 거야. 그러자 혜진이가 옆에서 날카롭게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세요. 요즘 다들 일리고 내는 거예요. 저희가 알아서 처리한다니까 걱정 좀 줄이세요. 그 말투에서 조금의 미안함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불안은 더 커졌고 며칠 뒤 또다시 독촉장이 날아왔어요. 저는 참다 못해 은행을 직접 찾았어요. 차가운 창구 의자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제 계좌를 확인해 달라고 하니 직원이 조심스럽게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최근 통장에서 빠져나간 금액이 대부분 생활비나 개인 소비 쪽으로 쓰였습니다. 세금 납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손이 덜덜 떨려 현관문조차 잘 열리지 않았어요. 문을 열자마자 아들 부부를 불러 세웠어요. 세금도 안 내고 어디에 돈을 쓴 거니? 내가 힘들게 모은 돈을 왜 함부로 쓰니? 재민은 오히려 불쾌하다는 듯 얼굴을 찌푸렸어요. 엄마, 너무 과민 반응하지 마. 세금은 늦게 내도 내면 되는 거고 혜진이랑 나도 생활이 있잖아.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너희 생활은 너희가 벌어서 해야지. 내 노후 자금을 이렇게 쓰다니 도대체 무슨 생각이니? 그때 혜진이 팔짱을 끼고 눈을 치켜뜨며 말했어요. 어머니, 같이 사는 가족끼리 그 정도 못 써요? 제가 며느리로 얼마나 고생하는데 조금쯤 이해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싸늘하고 뻔뻔한 태도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동안 믿고 맡겼던 제 마음이 한순간에 짓밟히는 기분이었어요. 눈앞에서 제 노후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는 것 같아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며칠이 지나도 아들 부부는 세금 문제를 모른 척했고 독촉 전화는 제게만 쏟아졌어요. 결국 저는 직접 세금을 내기 위해 또 통장에서 돈을 빼야 했고 그 과정에서 통장 잔고가 크게 줄어든 걸 확인했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빈 통장을 바라보는데 손끝이 얼어붙는 듯 차가웠어요. 창문 밖으로 겨울 햇살이 희미하게 비쳤지만 제 마음은 이미 어두운 그림자에 잠겨 있었어요. 가족이란 이름으로 제 삶을 파먹는 아들 부부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저는 이를 악물며 다짐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저들에게 속지 않겠다. 내 삶은 내가 직접 지켜내야 한다. 세금 문제를 제 손으로 처리하고 나니 가슴에 커다란 돌덩이가 얹힌 듯 답답했어요. 통장을 맡겨두고도 안심은커녕 오히려 더 불안해졌지요. 아들 부부는 여전히 태연했어요. 혜진이는 제 앞에서 어머니, 저희가 관리해드리니까 편하시죠? 라며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이 왠지 가시 돋친 것처럼 차갑게 느껴졌어요. 며칠 뒤 미용협회 정기 모임에 나갔어요. 오랜만에 사람들 속에 앉아 있으려니 마음이 조금은 풀렸는데 동료 김정화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말순 씨, 나 사실 얘기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지난주에 백화점 갔다가 말순 씨 며느리를 봤어.
명품 매장에서 가방을 여러 개 고르더라고. 카드로 결제하는데 금액이 꽤 크더라.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말이에요? 혹시 잘못 본 거 아닐까요? 아니야, 분명히 혜진 씨였어. 옆에 재민 씨도 있었는데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나오는 것도 봤지. 내가 보기엔 아무래도 말순 씨 돈으로 사치하는 것 같아 보여서 걱정돼. 김정화의 말은 제 귀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저는 애써 웃어 보이며 자리를 마무리했지만 속은 이미 불길처럼 타올랐어요. 모임을 끝내고 집에 오는 길, 손이 떨려 가방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앉아 한참을 고민하다가 은행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은행 창구에서 제 계좌 거래 내역을 출력해 달라고 했어요. 직원이 긴 종이를 건네주었고 저는 조심스럽게 눈을 내리꽂았어요. 거기엔 충격적인 사실이 줄줄이 적혀 있었어요. 백화점, 해외 직구 사이트, 고급 레스토랑, 심지어는 여행사 결제 내역까지. 금액은 제 눈을 의심하게 할 만큼 컸어요. 한 달 생활비라 속여 가져간 돈이 모조리 그들의 사치에 쓰이고 있었어요. 저는 목이 메어 창구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은행 직원이 눈치를 보며 조심스레 말했어요. 고객님, 혹시 가족분들이 사용하신 건가요? 혹 문제가 있다면 카드 사용 한도를 줄이거나 자동이체를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들 부부를 불렀어요. 목소리는 차갑게 떨렸고 두 손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재민아, 혜진아, 이게 뭐니? 세금도 안 내고 내 통장에서 명품이랑 외식비가 줄줄이 빠져나간 걸 내가 직접 확인했다. 재민은 난처한 듯 눈을 흘기며 말했어요. 엄마, 그거 혜진이가 잠깐 기분 전환하려고 한 거야. 큰 의미는 없어. 그러자 혜진이 오히려 당당하게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사람인데 좀 좋은 거 갖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거 어머니도 같이 사시면서 덕보는 거 있잖아요. 밥하고 빨래하고 집안일 제가 다 하잖아요. 그 정도 보상은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치를 떨며 말했어요. 너희가 내 집에 들어와 사는 것도 내가 통장을 맡긴 것도 다 믿음 때문이었어. 그런데 그 믿음을 이렇게 짓밟을 수가 있니? 재민은 오히려 역정을 내며 말했어요. 엄마! 그렇게까지 말할 건 없잖아. 우리가 엄마 버려두고 살았으면 엄마 혼자 얼마나 힘들었겠어. 같이 살아주는 것도 효도야. 그 뻔뻔한 말에 눈앞이 아득해졌어요. 가족이란 말 뒤에 숨어 제 노후를 송두리째 갉아먹는 자식들의 모습이 선명히 드러났어요. 더 이상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벼락처럼 스쳐갔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끌려다니며 살다간 남은 인생은 다 망가지고 말 거야. 반드시 방법을 찾아야 해. 그리고 머릿속에 떠오른 건 김정화였어요. 평생 미용협회에서 함께 지내며 믿을 수 있었던 단짝이었지요. 그녀라면 조언을 줄 수도 길을 열어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저는 다음날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정화 씨, 나 이제는 더 못 버티겠어. 도와줄 수 있겠니? 정화 씨에게 모든 걸 털어놓은 그날 이후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분노와 허탈함이 뒤섞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정화 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말순 씨, 이대로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 내가 아는 사회복지사 선생님을 소개해 줄게.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해.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혼자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며칠 후 사회복지사 박 선생님이 미용실로 찾아왔어요. 단정한 차림에 따뜻한 미소를 지닌 분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 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어요. 통장을 아들에게 넘긴 과정, 돈이 빠져나간 내역, 그리고 며느리의 사치 행각까지 숨김없이 다 말했어요. 박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근차근 정리해 주었어요. 어머니, 우선 계좌 비밀번호를 모두 바꾸셔야 해요. 자동이체 내역도 확인해서 불필요한 건 다 정리해야 하고요. 앞으로는 어떤 서류에도 도장을 함부로 맡기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지금까지 저는 그저 자식이니 믿어야 한다는 생각에 눈 감고 맡겼던 거예요. 그 믿음을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박 선생님은 제 손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에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본인 손으로 직접 지키셔야 해요. 그날 저는 은행으로 가서 비밀번호를 전부 바꾸고 카드를 재발급받았어요. 창구 직원이 친절히 도와주었지만 제 얼굴은 부끄러움과 분노로 달아올라 있었어요.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던 이상한 내역들도 하나하나 확인해 해지했어요. 손끝이 떨리고 마음이 무겁긴 했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제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기분이 들었어요. 은행 창구에서 나올 때 가을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지만 그 바람이 오히려 제 정신을 깨우는 듯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재민과 혜진은 제가 뭘 했는지 알 리 없다는 듯 태연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과자를 먹고 있었고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제가 힘겹게 은행 다녀온 얼굴을 하고 있어도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엄마, 카드값 이번 달에도 나올 거야. 미리 돈 넣어놔야 해. 순간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눌렀어요. 이제는 함부로 따지지 않았어요. 모든 준비를 끝내고 증거를 손에 쥔 뒤에야 진짜 맞설 수 있다고 다짐했으니까요. 며칠 동안 저는 정화 씨와 박 선생님을 만나 자료를 모으고 그간의 내역을 정리했어요. 노트 한 권에 언제 얼마가 빠져나갔는지, 어떤 가게에서 사용됐는지 꼼꼼히 기록했어요. 그 과정에서 제 노후 자금이 어떻게 무너져 왔는지가 생생히 드러났어요. 기록장을 덮을 때마다 손이 떨리고 눈물이 났지만 오히려 그 눈물이 제 결심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이제 곧 모든 걸 내 앞에서 드러낼 거다. 내 돈은 내 손으로 지킬 거다. 아들 부부가 아무렇지 않게 웃고 떠드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복수의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조용히 준비를 마친 저는 드디어 결심을 굳혔어요. 더는 미루지 않고 이 집에서 분명히 따져야겠다고 마음먹은 거예요. 저는 거실 불을 켜고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 앉혔어요. 두 사람은 태연한 얼굴로 소파에 털썩 앉아 있었고 저는 서류 봉투를 손에 꼭 쥐고 있었어요. 이게 뭔지 알겠니? 제가 차갑게 묻자 재미는 눈길을 피하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엄마, 또 뭐예요? 생활비 내역 같은 거라면 그냥 저희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저는 봉투를 열어 은행거래 내역을 하나씩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 보였어요. 설비라고? 이게 다 생활비니? 명품 가방, 호텔 숙박, 고급 레스토랑. 내가 통장을 맡기고 있는 동안 내 아내가 내 돈으로 놀아난 게 생활비니? 혜진은 고개를 번쩍 들더니 얄밉게 웃었어요. 어머니, 그렇게 따지실 거예요? 저도 사람인데 친구들 만나면 좋은 옷 입어야 하고 모임 나가면 체면도 있어야죠. 그 정도 쓰는 게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고? 내 체면 차리자고 내가 평생 뼈 빠지게 모은 돈을 흥청망청 쓰는 게 괜찮다는 거니? 아이고, 어머니도 참 그럼 저보고 맨날 싼 옷만 입고 다니라는 거예요? 저도 며느리로서 체면이 있는데 시댁에 사는 제가 초라해 보이면 오빠도 창피하잖아요. 그 당당하고 뻔뻔한 말투에 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저는 손에 힘을 주며 서류를 탁 치듯 내려놓았어요. 이 기록들 다 증거다. 내 이름으로 결제된 카드, 내 남편 이름으로 빠져나간 계좌. 이미 은행에도 확인했고 사회복지사 상담도 다 마쳤다. 이제부터 내 돈은 내 손으로만 움직인다. 재미는 당황했는지 목소리를 높였어요. 엄마, 그게 다 가족끼리 쓰는 건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저는 단호히 잘라냈어요. 가족이라면 아픈 엄마를 돌봐야지. 카드 긁고 쇼핑하는 게 가족이니? 너희는 가족 자격이 없어. 혜진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콧방귀를 뀌었어요.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할 말 많아요. 저희가 같이 살면서 얼마나 불편한 줄 아세요? 집안일도 제가 했고 밥도 제가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 집이니까 저희가 참은 거지. 원래라면 저희가 나가서 편하게 살았어요. 뭐라고? 내 집에서 살면서 생활비 한 푼 안 내고 내 통장까지 쥐고서도 불편했다고? 네, 맞아요. 불편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쓴 거예요. 어머니 돈 좀 쓰면 어때요? 어차피 돌아가시면 다 오빠 몫인데.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순간 눈앞이 번쩍했지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어요. 내가 살아있는데도 벌써 죽은 사람 취급을 하는구나.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올 줄은 몰랐다. 내가 쓴 돈
끝까지 받아낼 거다. 은행에 환불 요청도 들어갔고 내 카드 사용 내역 전부 기록해놨다.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할 거다. 재미는 손사래를 치며 막아섰어요. 엄마, 그럴 것까지는 없잖아. 혜진이가 그냥 철없어서 앞으로는 안 그럴 거야. 철없다. 몇 달 동안 내 노후를 파먹은 게 철없는 짓이냐? 내 돈을 내 아내의 체면 유지비로 쓴 게 장난이야. 앞으로는 없다. 오늘로 끝이다. 저는 통장과 새로 받은 카드를 꺼내 들며 선언했어요. 앞으로 내 통장은 내 손에 있다. 너희는 더 이상 손댈 수 없다. 그리고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 혜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뭐라고요? 울더러 나가라고요? 그건 어머니 혼자 살다 쓰러지면 누가 챙기는데요? 결국 다시 우리 부를 거잖아요. 걱정 마라. 나는 혼자서도 산다. 오히려 너희가 곁에 있는 게 더 큰 병이다. 재미는 울분에 찬 얼굴로 혀를 차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이럴 거야? 결국 우리 벌겠다는 거야? 버리는 건 너희가 날 버린 거지. 아픈 나를 외면하고 돈만 노린 게 너희잖아. 이제는 내가 너희를 끊는다. 저는 문을 가리켰어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 오늘로 끝이다. 나가라.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야.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제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그 속엔 묘한 해방감이 자리 잡았어요. 오랜 세월 모은 노후 자금을 빼앗기지 않고 지켜냈다는 사실이 제 어깨를 곧게 세워주었어요.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내 돈은 내 손으로 지킨다. 다시는 누구도 내 삶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리라. 며칠 뒤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화면에는 혜진 이름이 떠 있었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곧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곧 돈 갚을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내용 증명을 받고 놀라서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잘라냈어요.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 내 노후를 내가 장난처럼 쓰고 넘어갈 줄 알았니? 더는 못 참는다. 한 푼도 봐줄 수 없다. 그 순간 수화기 너머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어요. 혜진의 친정엄마였죠. 피곤함이 묻어나는 낮은 톤이 곧 날카로운 꾸짖음으로 바뀌었어요. 내가 시댁 돈을 그렇게 흥청망청 썼다며? 내가 낳은 딸이지만 부끄러워 죽겠다. 어떻게 이렇게 철이 없니? 혜진은 울먹이며 변명했어요. 엄마, 나도 그땐 너무 힘들었어. 같이 살면서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몰랐잖아. 스트레스. 그게 내 변명이야? 명품 사고, 고급 음식 먹으러 다닌 게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그건 내 욕심이고 허영심일 뿐이야. 시댁 얼굴에 먹칠하고 내 얼굴까지 욕먹게 만들었으니 차라리 내가 돈을 빌려줄 테니 당장 갚아라.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라. 그 대화는 제 귀에 망치처럼 울려 퍼졌어요. 혜진이 친정엄마에게까지 욕을 먹고 모멸감을 삼키며 돈을 구걸해야 하는 처지가 된 거죠. 그동안 제 앞에서는 뻔뻔하게 고개를 치켜들던 며느리였는데 이제는 고개조차 들지 못한다니 제 마음은 씁쓸하면서도 묘한 통쾌함으로 달아올랐습니다. 며칠 후 제 계좌에 정확히 빠져나갔던 금액이 다시 들어왔다는 알림이 떴어요. 휴대폰 화면에 찍힌 숫자를 보고 있자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단순히 돈이 돌아온 게 아니라 억울했던 제 마음이 비로소 풀린 듯 했거든요. 이제 집에는 저 혼자뿐이었어요. 낯선 소음도, 눈치도, 불편한 기척도 사라졌어요. 현관에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있는 모습, 주방 싱크대가 조용히 빛나는 모습, 거실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까지 전부 새삼스레 들려왔어요. 이런 작은 풍경조차 그동안은 사치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제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 주방에서 끓는 국 냄새가 은은히 퍼질 때, TV에서 흘러나오는 드라마 소리가 고요하게 방을 채울 때, 저는 비로소 자유가 무엇인지 실감했어요. 그동안은 아들과 며느리의 요구와 잔소리에 짓눌려 살았지만, 이제는 제 호흡대로, 제 박자대로 살아가면 됐습니다. 밤이 되자 창문을 열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삶을 되찾았다. 남은 시간은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롯이 내 뜻대로 살 거야. 배은망덕한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굴욕을 당하며 겨우 돈을 갚았고 저는 그 돈을 되찾으며 제 자존심과 삶까지 함께 회복했어요.
이제 제 앞에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안식과 자유로운 노후만 남아 있었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재밌는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